벌써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그럼 또 전화 받고 부동산 고민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예, 제가 그 안산 상록구 건건동 건건동이요? 아파트 네. 예, 33평을 구매해서 지금 세를 놓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거기 원래는 살 때 거기 이제 입주하려고 원래 샀었는데 네. 제가 그거 2010년도 말경에 샀거든요. 네. 계속 세를 놓고 지금 이제 들어가서 살려고 보니까 이제 10년이 좀 넘고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그걸 살아야 되는 건지 그 전망도 어떤지 네. 네,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 지금 거주 중은 아니시고요. 전세 놓고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거 계속해서 네.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매도할지 이 고민 좀 있으신 것 같네요. 예, 예. 좋습니다. 저희가 한번 또 그 고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에 있는 이 편한 세상이었어요. 예, 예. 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 거기 어쨌든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거네요, 결론은. 그죠? 아니요, 저기 원래는 예, 저희가 들어가서 살려고 이제 사놨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 살면서 세를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내년까지가 또 이제 만기인데 제가 그걸 리모델링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결론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투자 목적이라는 게 꼭 내가 이거를 사서 꼭 이익을 남겠다 이런 투자 목적보다는 내가 거주하지 않으면 예. 투자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나중에 들어가지 예. 않는다면. 근데 아무튼 어쨌든 다시 들어가지 않을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보이고요.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매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치를 따져보는 거고. 그런데 이거 만약에 매도하면 뭐 다른 계획은 있으세요? 아니, 제가 만약에 이걸 팔고 네. 제가 가고 싶은 곳이 그 요즘에 시흥시 그 장현지구. 아, 예, 예, 예. 예. 그쪽이 보니까 좀 좋아 보여서. 좋아요. 그 무대라고 몇 번 갔다 왔는데. 그 인근 지역이잖아요. 시흥이면 안산 옆이고. 예. 알겠습니다. 장현지구 쪽을 만약에 매도하고 가면은 그쪽으로 하겠다. 예, 그쪽에 가면 어떤가, 그쪽은 어떤지. 예,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지금 이 편한 세상 여기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지금 지도로 제가 봤는데 반월역 옆에 있는 거 거기잖아요. 예, 예, 역은 네. 가깝거든요. 네, 알아요. 그런데 매도하시고 지금 뭐 얘기하시는 시흥 쪽으로 장현지구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 또 임대를 놓지 마시고 매도하시고 좀 갈아타는 전략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그리고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일단 보면은 우리가 여기 그 반월역 근처인데 그잖아요. 이쪽 근처죠. 근데 반월역 근처가 실질적으로 이 안산 시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좀 외곽 지역이에요. 지금 역세권으로 좀 위치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나쁘진 않은 곳인데 일단 수요가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실거주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산은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 안쪽으로부터 보면은 안산 뭐 중앙역 근처라든가 뭐 고잔역 근처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뭐 송산지구 아래쪽 굉장히 많이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조금 배제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어떤 큰 이슈가 없고 큰 호재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 변동도 별로 없죠.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 변동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데라면은 매도하고 가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장현지구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예. 시흥시청 바로 옆인데 여기 가는 걸 왜 제가 찬성 의견 드렸냐면 여기 시흥시청 바로 옆이거든요. 근데 장현지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시흥이란 지역이요. 위쪽으로는 뭐 오른쪽 위쪽으로 가면 이제 광명시고 또 이 아래쪽으로는 안산시고 또 왼쪽으로는 또 인천 그 송도 쪽이고 그래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입지적으로 굉장히 중앙인데 여기가 굉장히 변화가 없었던 지역이에요. 시흥이라는 데가.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도로교통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철도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지역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시흥시청 곧 개통이 되잖아요. 소사 원시선이 지금 개통 예정이 있고 또 이쪽에 뭐 월곶에서부터 판교까지 이어지는 이런 어떤 그 월판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예정돼 있고 또 신안산선도 뭐 본선은 아니지만 이 간선이지만 이쪽으로 해서 지금 연결되는 이런 호재를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시흥시청 인근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시흥시청
주변으로 해서는 변화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 어떤 중심에 여러 가지 지금 그 인프라들이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안산 그쪽 주변에 있는 것보다는 지금 장현지구 쪽으로 오는 게 좋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시흥시청 옆에 보면은 또 능곡지구라고 있어요. 바로 네네. 장현지구 이쪽 건너편 쪽으로 그쪽으로 또 여기 생기거든요. 시흥시청역이. 그래서 여기 생기는 그 인근 지역에 능곡지구가 있는데 그쪽도 아마 아직까지는 접근하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지역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장현지구나 능곡지구 이쪽 그 시흥시청 쪽 인근으로 가시는 거 찬성 의견 드리고 갈아타시라 이렇게 정리 드릴게요. 그러면 파는 시점은 그 안산은 그럼 언제쯤 파는 제가 봤을 때 좋을까요? 안산 중심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워요. 지금 전체적 공급량이 좀 많아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시점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임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끼리 거래를 한다고 하면 임대 기간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 돼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뭐 빠르면 좋아요. 5월이 빠를수록. 이제 만기가 그러니까요. 그 시점에 맞춰서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특별한 시점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장현지구는 어차피 이제 저기가 다 분양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2019년 7월쯤에 입주던데 그때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가요? 매도 시점에서 갈아타세요. 그리고 지금 능곡지구도요. 기존 아파트도 있고 또 새로 공급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뭐 일단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여건도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 물건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래서 지역적인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좀 새 아파트로 가고 싶어서 능곡지구보다는 그 장현지구. 그럼 이쪽 좋아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유 중인 곳 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도 이후에 이제 갈아타는 전략들 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상담 중에서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흥 장현지구 쪽 좀 바라보셨는데요. 그곳 입지적인 여건 면에서 또 주변에 시청도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 좀 주셨거든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한 군데도 말씀해 주셨어요. 능곡지구 쪽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장단점 잘 살펴보시면서 또 투자 전략들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02-2638-3918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저희 문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거든요. 어떤 고민 있는지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예. 저는 서울 강동구에. 서울 강동구요? 예. 네. 그쪽에 고덕동하고 상일동에 있는 25평 아파트 매수 시기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고덕동에 있는 25평 아파트요? 예. 고덕숲 아이파크하고요. 고덕숲 아이파크요? 예. 그리고 롯데캐슬 퍼스트. 어떤 곳이요? 롯데캐슬 퍼스트요. 롯데캐슬 퍼스트요? 퍼스트. 네. 예. 지금 이 두 군데? 예, 이 두 군데를 놓고 2022년에 실거주를 희망하고 있어서 네. 여기 지금 매수를 하고 이제 전세를 줄 생각인데 네네. 그 매수 시기를 놓고 이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두 군데 다 그러면 25평일까요? 예, 둘 다 25평입니다. 둘 다 25평이고 2022년에 이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또 투자까지 또 고민 있으시고요. 네, 전세 그렇습니다. 놓고. 예. 좋습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지금 두 군데 살펴보고 있는데 고덕숲 아이파크하고 롯데캐슬 퍼스트 중에서 어디가 더 괜찮은지 이 고민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한번 꼼꼼히 또 두 군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무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금 그 고덕동 쪽을 보고 계시고 3년 후에 입주하신다고요? 2년 후에? 2022년이니까요. 한 4년 3년 반, 3년 반 정도 되네요. 그런데 예, 지금 미리 지금 사는 게 어떻겠냐, 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점이 맞느냐, 아니면 요 두 군데 중에서 어떤 게 더 낫겠냐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 지금은 어디 거주하세요? 지금은 강서구에 거주를 하는데. 반대네요. 예, 아예 반대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근데 학군 때문에 좀 이쪽으로 강동구 쪽으로
이주를 하고 싶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이 두 군데 지역이 조금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뭐 어쨌든 네. 오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4단지잖아요. 고덕숲. 예. 그 4단지 롯데캐슬 퍼스트인데 가격대는 알아보셨어요? 25평? 예, 둘 다 지금 25평 기준으로 약 지금 8억 정도 부르고 있죠. 예, 그 정도 시세 가죠. 그래서 이 네. 가격은 비슷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얘는 이제 좀 고덕이라는 게 좀 안쪽이고요. 이건 좀 암사동 쪽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강 쪽이라든가 뭐 도심 쪽에 좀 더 가까운 입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단지의 규모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대단지에 조금 이 접근성이 도심 접근성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곳이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지만 얘는 반대로 신축이잖아요. 그죠? 예. 예, 새 거고 얘는 아마 연차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죠. 지금 롯데캐슬은 한 10년 그래 10년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예. 그 입지 면에서는 조금 어떤 차이도 있고 그런데 이게 연차로 이렇게 봤을 때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만 여러 가지 그 도심하고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거 따져봤을 때 가격대가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장단점이 서로 그 호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네. 보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 어디가 낫다 이런 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신축 쪽으로 좀 가고 싶어요. 제 생각은. 아, 예. 예, 그래서 왜냐하면 앞으로 3, 4년 후고 또 입주하신다 그러면 얘는 또 나이가 뭐 13년, 14년 또 돼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신축, 이 또 고덕이란 지역들이 또 강동구란이란 지역들이 신축이 또 많이 들어서는 데 아닙니까, 사실. 예,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예, 뭐 아시다시피 뭐 이쪽 고덕 주공이 재건축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입주를 해요. 앞으로 한 2년, 3년 안에. 그러다 보니까 예, 예. 이런 그 어떤 저희 롯데캐슬 퍼스트 같은 경우 입지가 나빠서가 아니고 이런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 좀 아무래도 상승폭은 좀 제한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쪽 가능하면 신축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사는 게 좋냐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예. 자, 한번 보자고요. 여기 지금 고덕 4단지가 실질적으로 참 입지가 재밌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단지가 숲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숲세권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고덕숲 아이파크잖아요. 그래서 숲세권이라는 건데 사실 숲세권이라는 게 뭐냐 공기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숲속에 들어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거 그 반비례적으로 따라오는 건 뭐냐면 교통이 좀 불편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뭐 서로 한 가지만 다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건데 아무튼 그게 장점이어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핸디캡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다른 단지들하고 차별성이 분명히 좀 있어요. 그래서 단지가 얘가 조금 작죠, 4단지가. 예, 맞습니다. 예, 한 4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보는데 이 단지가 작은 거는요. 이렇게 지금 전체가 이렇게 다 재건축을 통해서 변해잖아요. 지금 뭐 2단지, 3단지, 뭐 5단지, 7단지, 6단지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변하면 여기 10,000세대 이상이 조성되거든요. 그러면 단지 작은 거는 그렇게 큰 핸디캡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어떤 걸 보냐면 지금 매수 시점은 이게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최근 뭐 예. 작년 말인가 그렇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시기적으로는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아파트에 입주하면 임대차를 놓든지 하면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겠죠. 예. 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주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좋고 또 반대로 파는 사람 입장이라고 본다면 홀수에 하는 게 좋죠. 물량이 없을 때. 그러면 내가 산다고 하면 이런 시점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입주가 막 끝난 시점이라 물량 네.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매매 물건이. 지금 거의 없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시점을 좀 보는 거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한 2년 정도를 보는 게 좋은 거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걸 보냐면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여기 고덕뿐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우리 시작할 때 오프닝 멘트도 있었지만 정부 규제라든가 하반기 이런 시장들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아요. 그래서 변수가 좀 많이 있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지켜볼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에 뭐 금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지금 조세재정 특위가 지금 조성이 돼서 지금 보유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상승 여건을 가져가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이 4단지에 지금 입주 시기 이런 것들이 한 2년 차 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전반적인 정부 정책 흐름이 조금 유동적이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 주변에 지금 공급하는 물량들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2년 안에 한 10,000세대 가까이 들어서요. 예, 예. 예, 그렇다면은 이 아파트
뭐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좀 아무래도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폭이 좀 넓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런 것들이 곁들어진다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면서 매물을 좀 선택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표님, 저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 2년 정도 만약에 후가 되면 네. 그 시기에 이제 이쪽이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풀리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이걸 매수하고 전세를 한번 줬을 때 그 전세가가 같이 하락이 그때 많이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이쪽 지역은 사실 입주 때 제가 그런 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이 나빠서 가격이 좀 조정받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한 번에 입주가 몰리게 만 세대 이상이 몰리게 되면요. 예. 앞으로 시장 1, 2년 후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정책의 변화, 경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장의 기본적으로 흐름이 입주 물량이 많을 때는 임대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매매가를 좀 발목을 좀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경험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에 뭐 전세 놓고 이런 부분은 너무 멀리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2년 후를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장을 계속 지켜보고만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 네. 동향을 좀 보면서 체크하면서 2년 후에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도 살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지들이 변화들이 많이 생기니까 자주 전화 주시고요. 한번 세미나 때 오시면 제가 한번 자세한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2년 앞으로 이제 4년 뒤 실거주 목적으로 좀 두 군데 바라보고 계셨는데요. 고덕숲 아이파크 쪽으로 대표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매수 시기는 앞으로 이제 시장을 좀 계속 지켜보면서 매수 타이밍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거든요. 대표님의 세미나에 참석하셔도 좋은 정보 좀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찬찬히 또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간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또 한번 연락 주십시오. 02-2638-3918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지금 베테랑 부동산 전문가죠. 송성무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받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 예쁘신데요. 네, 어느 지역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저 군포시 금정역에 네. 힐스테이트 아파트랑 오피스텔이 이번에 분양을 해서요. 네. 저희가 그거를 분양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거주나 투자 가치가 있을지 네. 그쪽의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몇 평대 혹시 보고 계실까요? 84타입에서 25평대요. 25평대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 군포시에 있는 금정 힐스테이트 지금 보고 계시는데 25평대 지금 여기를 매수할까 좀 고민 있으시네요. 네네. 네, 좋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세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셔서. 그래서 이게 아무튼 이번에 분양을 받으시고 근데 뭐 내 집 마련이 굉장히 좀 빠르신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좀 무리를 해서라도 위치가 좀 좋은 것 같아서. 분양을 받는 게 어떤가? 네, 신혼부부 이렇게 뭐 특별 공급으로 받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이가 아직 없어가지고. 앞으로 기회 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 기회가 된다 그러면 신혼부부 네. 특별 공급. 왜냐하면 이번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서 뭐 정책을 많이 보셨겠지만 신혼부부에 대한 어떤 그런 혜택, 청년주택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최근 현 정부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특별 공급에 관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바뀐 것도 알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격 요건이라든가 또 공급 물량도 뭐 민영도 10%에서 20% 2배 이상 다 늘려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특별 공급을 받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젊은 층들이 아무래도 워낙 가격들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핸디캡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거고요. 일단 앞으로도 청약 기회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계속 두드려보는 게 좋다는 결론 먼저 드리고요. 이 금정역 지금 앞에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금정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 예, 맞아요. 예, 이번에 분양하는 거. 여기 보령지역 부지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죠? 네. 그래서 여기인데 지금 그 분양을 받는 거는 굉장히 저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좋다라고 보여져요. 아직
분양가 이런 건 아직 안 나왔죠? 네, 아직 안 나왔는데 내일 모델하우스 오픈한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 내일이래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이거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인데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요 뭐냐면 경기도권으로 나가잖아요. 경기도권으로 나가면 무조건 교통이 첫 번째예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여기는 기존에 1호선 4호선이 있죠 이렇게. 네, 맞아요. 예, 그런데다 더욱이 또 GTX에 대한 얘기도 또 있어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초역세권이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가지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에 노후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신축으로 들어섰을 때 역세권에 좋은 입지에 들어선다 그러면 얘 굉장히 경쟁력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분양가는 제가 지금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내일 분양가가 나오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 예정인데 아무튼 이런 어떤 주변의 어떤 노후와 이런 것까지 합쳐본다면 분양받을 만한 지금 현재 입지고 관심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주변은 뭐냐면 이 지금 금정역 주변으로 해서 이쪽은 삼본이고요. 그죠? 네. 이쪽은 평촌이에요. 네. 요 두 가지 일기 신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파트들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30년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죠? 네. 예, 얘네들이 입주하는 시점에 제가 이 업계에 왔거든요. 92년도에.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오랜 시간을 지켜봤는데 아무튼 이 주변에 이게 신축에 대한 공급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조금한 것들이 있거든요. 호계동도 있고 조금은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상태는 주거 환경이라든가 인프라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로 봤을 때는 신축의 역세권의 경기권에 대한 강점은 분명히 가져갈 거로 제가 보여지기 때문에 뭐 청약을 해도 당첨이 되는 게 더 우선이겠죠. 그렇죠. 예, 일단 그렇게 근데 해도 된다고 봅니다. 예. GTX 신호선이 예. 확실히 될까요? 아, 그거는 뭐 제가 정책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수도권 지역에 GTX 이런 뭐 예타 뭐 지금 조사하고 있고 뭐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좀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질 거로 보여져요. 근데 이런 부분이 꼭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초역세권으로 들어서고 신축이라는 면에서 제가 좀 높게 보는 거예요. 또 1호선, 4호선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주변에 다 신축이 아파트고 신도시고 막 이렇다 그러면 새로 지금 막 택지지구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의미는 못 가져요. 근데 주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일기 신도시거든요. 그러면 네네. 주변에 이런 노후 아파트들이 많은 곳에 어떤 이 신축으로 또 공급이 되는 역세권 아파트는 괜찮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드는 겁니다. 네, 청약하세요. 네, 괜찮아 감사합니다. 보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혼부부셨어요. 예쁘고 따뜻한 내 집 마련 대표님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대표님 지금 많은 분들께서 세미나 문의도 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세미나 또 이번에 어떻게 또 마련됐는지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회사 세미나, 지난주에도 굉장히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시장 흐름에 대한 맥을 찾자, 이런 주제를 정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조금씩 봐서는 우리가 정책 조그만 부분 또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에 어떤 흐름을 조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을 분석해본다면 앞으로 가는 시장이 조금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세미나 진행을 그런 투자의 흐름, 맥을 잡는 어떤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시간을 꼭 내셔서 오시게 되면 이번 주도 아주 뭐 만족해서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흐름의 맥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무료로 이루어지는 세미나입니다. 송선문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하는 세미나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반기 투자 전략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잘 또 하셔야 되거든요. 자, 주저하지 마시고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정보들 얻으시고 전략들까지 또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미나와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02-2638-3918번 서울입니다. 지역번호 02-2638-3918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문자로 남겨주셔도요. 여러분들에게 세미나 안내와 예약까지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계 베테랑 전문가이십니다. 송선문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도 됐거든요. 이어서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수원의 인강 아파트 매수 문의하려고 그러는데 투자용으로요. 네, 수원의 임광 아파트요?
네, 영통구에 있는 임광 아파트. 수원 임광 아파트. 네. 네, 투자용으로 매수 문의하고요. 네. 풍납동 미성 아파트 네. 실거주하고 있는데 네. 매도를 할까 보유를 할까 지금 투자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곳은 이제 풍납동에 있는 미성 아파트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곳을 매도한다면은 수원에 있는 임광 아파트 쪽으로 투자 지금 고민 있으시다고? 네네. 네, 이 고민 있으시네요. 한번 저희가 또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저 송파 쪽에 거주하시는데 임광 아파트 투자 목적이라고 그러셨어요? 네네. 예, 무슨 이유가 있나요, 여기? 아니 거기 위치가 좋고 그래가지고 아이 이름으로 사면 어떨까? 아, 저기 삼성 앞에 있는 그 메탄동 임광 얘기하는 거죠? 네네. 예. 이거 조금 오래된 건데. 27년 된 아파트인데 네. 결혼을 해서 거기 근처에 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미리 좀 사두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요? 뭐 재건축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재건축이요? 네. 자, 개인적으로는 이쪽을 꼭 그냥 들어간다 그러면 투자 목적 보지 마시고 그냥 실거주로 생각하세요. 지금 가격은 네. 알아보셨어요? 가격이 네. 3억에 나오는데 요즘에 2억 7천 정도 하더라고요. 아, 3억인데 2억 7천이요? 네네. 예. 저렴하잖아요. 이 네, 정도면. 저렴해서 한번 사볼까 그렇게 생각을 여기는 했어요. 오래전부터 여기는 가격 변동이 그렇게 있는 데가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실거주하기는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옆에 삼성이 있어서 네. 기본적으로 삼성하고 여기 삼성 디지털 시티잖아요. 이쪽 네네. 영통 쪽, 이 뒤쪽 영통도 있지만 이 앞쪽으로 네. 메탄동 이 근처도 실질적으로 삼성 거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입지도 나쁘지 않은 곳이고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수원 지역의 흐름이 이런 지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광교라든가 기존에는 건너편 청명역이나 영통역 있는 이 영통 쪽이었죠. 이쪽이었지만 이제 광교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구도심이라고 하죠. 이 메탄이라든가 뭐 이런 수원시청 근처로 해서 이런 지역들은 네. 기존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오래됐다고 해서 재건축되는 게 아니고 중층 네. 아파트들은 일반 분양이라든가 재건축하려면 사업성이라는 게 많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 때문에 오래됐다고 해서 뭐 재건축을 이렇게 보는 건 조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비 사업에 대한 어떤 것도 조금 너무 앞서가는 거고요. 그래서 실거주는 그냥 괜찮지만 투자 목적은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반대 의견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네. 아까 송파라 그러셨죠? 네. 송파에 네네. 지금 아까 미성이라 그러셨나요? 풍납동에? 풍납동 미성 아파트. 네, 풍납동 미성. 거기 좋잖아요, 살기. 네. 오래 사셨어요, 거기서? 아니 한 3년쯤 됐어요. 아, 그래요? 네. 3년 정도? 그러면 네. 가격이 조금 올랐나요? 네, 조금은 오른 것 같아요. 네, 지금 요즘은 뭐 어디나 안 오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조금 상승했죠. 여기 입지가 굉장히 좋은 데인데 얘도 굉장히 좀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죠? 근데 네. 얘가 가격이 잘 안 올라요. 안 오르는데 최근 들어서 오른 건 뭐 이 아파트가 좋아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그리고 많이 안 올랐던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이 풍납동 지역이 요 소송 주변으로 해서 규제가 좀 있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사실 거의 다 해결이 됐고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는 이 아파트 단지가 이 단독주택 사이에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핸디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단지의 어떤 작은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은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세 번째 이유는 요 옆에 삼표 부지 있잖아요. 삼표 레미콘 이 공장 부지. 요건데 요것도 곧 해결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알고 계시죠? 인근에 사시니까. 네. 예, 그래서 공장 문의도 지금 대법원까지 지금 가 있지만은 네. 해결이 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재건축을 나중에 오래돼서 진행을 한다고 해도 용적률도 이렇게 중층인데 이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160%, 한 170% 되나요? 여기가 이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부터는 조금 더 좀 상승 여건이 있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좀 더 오르지 않았어요?
작년 재작년보다 안 알아봐서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아무튼 뭐 이런 분위기들이 풍납동 지역에 좀 흐르고 있어요. 좀 저평가로 보였던 지역입니다. 사실 풍납동 지역이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상승할 지역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거리가 좀 해결되고 있어서 괜찮은 곳이다. 정리하면 수원 쪽에 그쪽은 투자 목적으로는 안 맞는다. 여기는 좀 보유하셔도 거주하면서 그냥 지켜보기에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먼저 보유하고 있는 것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가격 상승을 좀 막고 있었던 게 앞으로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 크지는 않지만 작게나마 좀 기대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목적으로 수원시 영통구 쪽에 인광 아파트 좀 바라보고 계셨는데 실거주 목적이라면 괜찮지만은 투자 목적은 좀 반대한다는 의견 주셨거든요. 대표님 의견 좀 잘 참고해 보시고 좀 신중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고민 있으시다면 또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저희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빠르게 다음 전화도 또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파주 운정에 있는 해솔마을 5단지 3부 르네상스. 파주 운정에 있는 3부 르네상스요. 네, 5단지요. 5단지요. 네. 네, 46평형인가요? 46평이요. 네. 네,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매도 시점이요. 지금 혹시 거주 중이실까요? 아니면 투자하고 예, 계신가요? 거주 중이시고요. 자, 매도 시점 언제 잡으면 좋을지 좀 고민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타이밍 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씩씩하십니다. 지금 5단지라 그러셨죠? 네네. 예. 여기 근데 왜 매도하시려고 그러세요? 혹시 뭐 옆에 있는 아이파크나 혹시 그쪽으로 갈까요? 아, 이제 또 이 인근에.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46평이요? 45평? 예. 40대. 예, 예. 지금 얼마가요? 지금 매매가는 혹시 알아보셨나요? 아니, 제가 들어갈 때 4억으로 들어가서 지금 한 4억 한 3, 4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손해잖아요. 별 내용 없잖아요. 네네. 다른 지역들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안 올라요. 자, 뭐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네. 매도하는 게 좋고요. 매도 시기 특별한 게 없어요. 저 같으면은 지금 매도한다고 좀 생각을 좀 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네. 지난주인가 또 제가 파주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는데 파주 네. 지금 지금 뭐 남북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파죽지세가 아니라 파주지세라는 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결국은 파주가 네.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조명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좋은 어떤 여건들이 있고 또 가장 큰 거는 GTX잖아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그 좋은 여건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런 어떤 그 운정 신도시가 지금 기본적으로 1, 2 그 지구가 합쳐서 또 여기 3지구까지 1, 2 네. 여기 3지구 교화지구 합쳐서 여기가 거의 한 10만 세대 가까이 돼요. 네. 이 공급량은 사실은 굉장히 큰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호재도 있긴 하지만 소형이라든가 이런 어떤 흐름하고는 좀 맞지 않는 40평대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수요가 그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좋은 분위기니까 매도하고 또 그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가신다면서요. 새 아파트 옆에 푸르지오 뭐 이런 데 얘기하는 거죠. 네네. 예,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건 조금 괜찮은 방법인데 아무튼 지금 현재 있는 5단지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는 시점이 특별히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뭐 네. 소형을 많이 찾는 이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네. 그 분위기 집중을 받다 보면 40평대도 팔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 아니면 또 팔기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항상 변동성은 많으니까. 그래서 네, 제가 네네. 보기에는 좋을 때 이렇게 갈아타고 하는 방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시기는 네. 없어요. 매도하고 갈아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